오늘 주인공은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 치도님입니다. 크리에이터 치도님을 소개할게요. 반갑습니다. 이 치도님의 에너지 너무 네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불러주셔가지고 네.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니요. 네, 한번 만나 뵙고 싶었고 네. 약간 좀 동경하는? 진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치도님이 직접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 모델이랑 크리에이터 일을 한 3년 정도 해왔는데요. 3년 동안 사실 이 두 가지 일만 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건강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여성 문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문화 기획자 오 멋있어. 라고 저 자신을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치도님에게 그렇게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과 또 비법이라면 비법이랄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네요. 네. 많은 말씀 주세요. 제가 치도님을 처음 알게 된 건요. 사실 이 책을 통해서였어요. 이 몸의 말들. 여러 저자가 함께한 책이죠. 네, 맞아요. 그중에 치도님도 이 저자의 한 이름으로 실렸습니다. 이 몸의 말들에서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어떻게 긍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저자들이 적었는데요. 49페이지를 보면 치도님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본래 극단적인 외모 지상주의자였다.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외적인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꿈꿨고 간절히 소망했고 꿈이 원래 모델이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휴학기를 내고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에 도전을 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과정을 또 들여다보니까 섭식 장애까지 또 겪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어쩌다가 섭식 장애까지 겪게 됐는지 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을까 해요. 대학교 절반이 지나간 상태였고 자유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내가 진정으로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휴학계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하고 싶었던 일 이전에 뭔가 외모가 완성되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일상적인 생활,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내가 어디를 가서 쉽게 인정받는다든지 아니면 모델 일을 성공한다든지 그런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려면 완벽한 몸이 만들어 놔야 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온갖 다이어트를 다 했고 맞아요. 섭식장애를 겪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그런 과정까지 좀 치닫게 된 걸까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정석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왜냐면 1년 동안 휴학을 했으니까 네.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헬스장 아르바이트도 등록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운동을 직접 배우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단도 직접 짜가지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했는데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이제 다가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제한 것들도 터지고 뭔가 그런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정석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석이 아니라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방법이. 그랬던 치도님이 이제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 되고 그 정말 멋진 기획자가 돼서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도 네.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 내추럴 사이즈 모델도 그렇고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도 그렇고 국내에 본래 없던 개념이라면서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들려주세요. 제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이제 나서고자 했어요. 왜냐면 이제 섭식 장애를 겪고 그 이후에 뭔가 내 몸을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까 하다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알게 됐는데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런 모델을 뽑는다고 한 곳을 가니까 네. 오히려 임팩트가 부족하다. 다시 한번 제가 스스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제 몸인데 다시 한번 여기서 벗어나서 빼던지 찌던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좋네요. 근데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한 사례가 이미 해외에 있었고 그 이야기를 다른 분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해외에는 이미 이런 게 있다.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란 게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했죠. 네, 네. 근데 털레라도 있으면 그거를 쫓아서 가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 상담을 친구한테 했더니 너무나 쉽게 그 친구가 네가 그럼 첫 번째 하면 되잖아. 훌륭한 친구네. 생각해보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그럼. 그래서 그냥 뭐 따로 타이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나 네. 그냥 이제부터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야. 진짜 아마추어죠, 솔직히.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한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안 했거나 혹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그냥 포기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내가 되고 싶은 거를 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나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해요. 진짜 맞아요.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 되면서 어떻게 그러면 모델 활동을 예를 들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도 좀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처음에는 거절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사실은 유튜브예요. 저는 충분히 이 6677 내추럴 사이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이 가지고 있을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것에 수요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없으니까 안 쓰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 수요를 내가 직접 모아서 보여주고 증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알리지 않고 그게 너무나 평범하게 있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일상인데 그런 것들을 사회가 조명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형을 두고 우리가 다 거기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모델이기도 하지만 패션을 다루기도 하잖아요. 근데 패션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일 뭐 입지? 라는 고민을 단순히 던졌을 때 같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패션쇼에서만큼은 모델들도 사이즈 상관없이 등장해서 그 내일 뭐 입지라는 고민에 대해서 같은 선택지 안에서 패션을 즐겼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이제 기획이 바탕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냥 모델로서 패션쇼 무대 한번 서보고 싶었어요. 모델가 없으면 내가 무대를 만든다. 이것도 정말 공감하고 또 좋아하는 바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그만두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섭식장애 겪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이미 알겠고 뭔가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지만 내가 어쨌든 예뻐져야 되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되니까 회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점점 아파보고 나니까 결국에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것밖에 없구나.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당장 살이 찔 텐데 억눌러 왔던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 찐 모습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본인 영상에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이유는 내 몸에 대한 문제기도 하지만 내 생각, 나의 어떤 자아에 대한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보다 사회적인 시각에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고 이런 그런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나오미 울프의 아름다움의 신화 하면서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쓰여진 지는 한 20년 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아름다움, 다이어트, 압박감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들어온 어떤 말도 안 되는 규칙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3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대에나 여성에게 아름답다고 하는 특성은 그 시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여성의 행동을 상징할 뿐이다. 중요한 얘기. 아름다움의 신화는 언제나 외모가 아니라 실은 행동을 처방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왜 우리가 흔히 여성의 아름다움은 본능이야. 여성 스스로도 아름답고 싶어하는 게 너무나 본능이고 남자도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해 라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관념이자 만들어진 사회적인 압박이라는 거죠. 여성에 대한 미의 기준을 사회마다 만들면서 행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저자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공감했던 바가 이 아름다움의 신화라는 것이 직장에서 적용되는 거였어요. 5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다움의 신화는 근무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좀 바꿔서 말하면 아름다움의 신화는 근무 시간에 일도 하고 또 여가 시간에는 세 번째 근무까지 하도록 한다. 이 세 번째 근무가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슈퍼우먼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에 아름다움을 가꾸는 만만치 않은 노동을 추가해야 했다. 더구나 이 새로운 임무는 갈수록 엄격해졌다. 결론으로 말하면 여성이 전문적인 주부의 역할과 전문적인 직장인의 역할, 전문적인 미인의 역할까지 모두 해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말이 조금 어렵게 쓰여 있긴 한데 좀 쉽게 풀이를 해보면
직장에서 일도 잘해야 되고 그쵸. 예쁘기도 해야 된다. 맞아요. 약간 슈퍼우먼이라는 단어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똑똑하고 똑 부러진다라는 네. 거는 일에서 똑 부러지는 것도 있지만 음. 자기를 가꾸는 자기 관리에서도 똑 맞아요. 부러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66페이지에 또 제가 아주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TV 저널리즘은 그 대답을 명확히 제시했다. 삼촌 같은 남성 앵커에 한참 어리고 직업적 미인 수준으로 예쁜 여성 뉴스캐스터를 붙여서 그런 뉴스팀이 주는 메시지는 읽기 어렵지 않다. 힘 있는 남성은 개성이 있는 개인이고 나이 들어 원숙한 것도 그가 힘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옆에 있는 여성은 같은 방음 스튜디오에 들어가는데 젊음과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개성 없는 일반적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까 보면 뉴스 앵커가 하는 역할은 똑같잖아요. 남자 앵커, 여자 앵커 똑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앵커에게는 아름답기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을 준다는 거죠. 그냥 일반 직장인들 혹은 그냥 우리 사회에서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7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을 잘하면서 쿨한 태도를 가지면서 소위 여성다운 태도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왜 이제는 쿨해야 돼, 그 남성과 동등하게 일해야 돼 하면서 그런 기대치도 있지만 동시에 예쁘고 소위 여성다운 태도도 함께 지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 약간 좀 더 추가된 네, 것 같아요. 네. 잘 먹기까지 해야 한다는. 맞아요. 잘 먹어야 되는데 날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털털한데 또 연약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 여성에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라는 신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좀 체득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계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벽을 인식하고 깨고 나와야 된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말 당연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그리고 지금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성에게도 가해지는 사회적인 압박감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도님이 그런 프레임을 정말 좀 깨닫고 스스로의 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길을 선택을 한 건데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치도님의 그 영상에 몸무게와 키를 사이즈를 그냥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를 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신 건지. 일단 저도 초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가지는 상징이 되게 많아요. 우선 뭔가 성적 대상화를 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몸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패션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무게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금기시되어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내걸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네, 진짜 맞아요. 금기시 되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남들이 정한 기준에서 그냥 벗어나서 자신의 좀 결정권을 치도님이 가졌다라는 네, 상징적인 저는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도님이 본인의 사이즈를 어떻게 보면 당당하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맞아요.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그걸 깨는 것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많은 또 여성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아름다움이나 외모에 관한 좀 고민이나 생각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외모 자존감을 높이는 법이 뭘까요? 또 내가 정의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타인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제 모습 우울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너무 당연한 게 예전에는 나를 긍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으면 지금은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자신을 긍정해야지 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내 자존감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어렵죠. 거죠. 비교하게 완전 되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뼈대가 큰 제가 싫습니다. 또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제가 맞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거울과 사진 속에 내가 타인과 달리 너무 못나 보여서 싫어요. 비율도 별로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흔들리는 자존감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럼 지금의 자존감 어떻게 지켜요?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은 판단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편견과 기준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보통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살아가냐고.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의 이제 지금 이 순간의 나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몸은 지금에 있지만 머릿속은 항상 미래나 과거에 살고 있다고. 지금의 나의 장점을 바라보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게 뭘까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면서 나를 긍정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게 나에게 걸쳐져 있는 부담이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는 그 부담과 맞아요. 제약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37페이지에 여성이 시장의 이미지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도 힘을 뺄 수는 있다. 그것에 등을 돌리고 스스로를 직접 바라보고 여성의 하위 문화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찾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의 문화를 지양하고 우리의 스스로를 긍정하고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는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말을 전달하는 게 저의 주 목적이었다면은 제가 이제 3년 동안 바디 포지티브 관련된 일을 하고 특히 100명을 만나서 컴플렉스에 대해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궁금했어요. 왜 바디 포지티브 좋은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붐되지 않을까? 라는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지만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있었더라고요. 주변에서 툭툭 던지는 사람들의 평가나 말들, 아니면 주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규범들, 기준들, 그러니까 그러한 나 개인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도 같이 바꿔 나가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 너 정말 예뻐. 예쁘다는 칭찬 너무 좋긴 한데, 그러면서 또 나오는 문화가, 아, 너 좀 관리 좀 해야겠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평가들을 서로 좀 하지 않는 게 그런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네,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칭찬 뭐 다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고요. 맞아요. 조금은 그래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좀 해요. 아, 근데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치도님이 바디 포지티브라는 말을 하면서 내 있는 몸을 그대로 긍정하자라는 말을 하는데,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치도님도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좀 댓글들을 많이 받기도 했잖아요. 많이 받았죠. 예, 뭐 살찐 거나 게으른 걸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제가 하루를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아마 이런 댓글에 못 쓰실 것 같고, 그냥 일상 속에서 뭐 그냥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도 광고, 항상 성형 광고 널렸잖아요. 이런 모든 무수한 압박들이 있는 일상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상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좀만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안 입고 보이시는지. 달리 보면 그 또한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455페이지에요. 여성은 여성의 몸을 바꿀 필요가 없다. 여성이 바꿔야 하는 것은 규칙이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칭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56페이지에요. 우리가 자신의 미적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모두 해도 된다고 해야 이긴다. 여성이 저마다 자기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녀의 일이지 누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이긴다. 그러니까 뭘 하든 냅둬라. 냅두세요, 제발. 그냥 자기 몸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네. 아, 뭐 건강을 위해 살 빼야지라는 말도 사실 정말 걱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맞아요. 약간 다른 의도를 담아서 말하는 건 분명히 다르게 들리거든요. 차이가 있죠. 네. 왜냐면은 이미 그동안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해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토플을 땄으면은 어학연수를 한 번 더 갔다 오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중요시하는 우선순위를 1순위 두면서 그 안에서 그냥 건강을 챙겨가고 자신을 긍정하고 이런 방식을 좀 찾아가는 게 어떨까. 그냥 예뻐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나의 하루를 짜버리면요. 맞아요. 굉장히 큰 압박감이 생깁니다. 맞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요. 그 후에 뭐 자신의 외모든 건강이든 챙겨가면 어떨까. 그 만약에 나는 내 외모 가꾸는 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면 그게 1순위여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문제고 그 부작용이 커진다면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바꿔보는 게 어떨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인터북이다 보니까 네. 사람을 인터뷰하기도 했지만 치도님에게 네. 또 책 한 권을 추천을 받고 싶어요. 아까 책도 추천 또 해주시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제가 또 책을 썼거든요. 치도님의 신간. 이제 제 책 제목이 이제 다이어트를 그만두었다라는 책이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실패하고 그만두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과정이 전부 다 나와요. 되게 적나라하게. 근데 제가 이 책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스스로에게 대화를 걸어보라고. 초에 스스로와의 대화를 되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말을 건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물어보면 좋은지를 좀 그 책에서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도님의 책 저도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면서 나의 몸을 조금씩 긍정하고 함께 우리도 사랑하는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네. 치도님과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는데 우리의 인연이 계속 될 테니까요. 네.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열정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또 하고 싶은 일들 궁금해요. 지금 제 2회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국 때문에 오프라인 패션쇼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온라인 패션쇼 영상이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쯤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번 2회 때는 다양한 성별, 다양한 체형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뭔가 패션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등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치도님의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획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응원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다양한 바디 포지티브의 길을 여는데 치도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도님 너무 감사해요. 몸과 마음의 양식당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